법무인 평안의 윤정섭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성폭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13가지 대응 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관계 이후에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사과의 말을 하지 말고 사실관계에 관해서 명확히 말을 하고 고소인이 딴 말을 하면 단호하게 따질 것은 따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통화를 할 때는 필히 녹음을 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경찰이 전화해서 사건에 관해서 물어볼 때 대답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경찰 조사 전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고소장을 확보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카톡, 문자, 녹음 파일을 지우지 말고 원본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카톡, 문자, 녹음 파일, 전화통화 내역, 모텔, 술집,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사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살펴보고 사진 촬영을 하라는 것이고요. 열 번째는 경찰에 모텔 카운트 엘리베이터 CCTV 확인을 요청하고 인근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을 요청을 하고 모텔 직원 진술 확보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11번째는 같이 술을 마신 동료 등의 사실 확인서를 확보하라는 것이고, 12번째는 헌팅 포차 등에서 만나 원나잇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번째는 여성과 잘 헤어져라 것입니다. 자, 이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성폭행 사건은 인정될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겠죠.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등 신상에 심각한 불이익이 있는 중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성폭행 사건에서는 과학적인 포렌식에 관한 지식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고 경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DNA는 만져도 1, 2차 전이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블랙아웃과 패싱아웃, 이 개념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콘돔에서 추출되는 녹말하고 실리콘 오일은 바디워시하고 샴푸에서 검출되거든요. 이에 관한 여러 지식이 성폭력 사건에서 아주 결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구성요건, 증거범칙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사안이 워낙 중하니까 성폭력 사건 수사를 해보았거나 재판을 수행해본 경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진실은 의뢰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하고 의뢰인이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과정에서 증거에 관한 그 결정적인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응 방법은 성관계 이후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사과의 말을 하지 말고 사실관계에 관해서 명확히 말하고 고소인이 딴 말을 하면 단호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관계 이후에 고소인이 이상한 카톡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아주 멘붕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 사건 좀 빨리 해결하려면 먼저 미안하다라고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과의 말 한마디가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과의 말을 하지 말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을 하고 고소인이 엉뚱이하게 하면 따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통화를 할 때는 필히 녹음을 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통화 녹음 내용이 무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제 즐거웠다라는 그런 말 한마디뿐만이 아니고 성관계 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자체가 무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응 방법 네 번째는 경찰이 전화해서 사건에 관해서 물어볼 때는 대답을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본격적인 조사하기 전에 경찰이 갑자기 전화해서 사건에 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나중에 코가 끼어가지고 이후 본격적인 진술에서는 혀가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불시에 전화해가지고 사건에 관해서 물어볼 때는 절대로 대답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수사관님 나중에 조사받을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응 방법 다섯 번째는 경찰 조사 전에 정보 공개 청구해서 고소장을 확보해라는 겁니다. 고소장을 놓고
변호인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진술의 방향을 정한 후에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필히 경찰 출석 전에 피해의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정하고 가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가면 진술이 엉망이 되버려요. 6번째 대응 방법은 진술을 일관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사 전에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사건에 관해서 글로 정리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진술 시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된다, 이 강박하에서 진술을 꾸며내서는 안 되겠죠. 절대로 사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을 절대로 꾸며내면 안 됩니다. 7번째는 카톡, 문자, 녹음 파일을 지우지 말고 원본을 보존하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성관계 가진 후 또는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아주 당황하거든요. 또는 공포스러운 마음에 카톡, 문자, 녹음 파일을 지우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절대 지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당연하게도 카톡, 문자, 녹음 파일에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주 많거든요. 이 수사라는 게 유기체하고 비슷해요. 쟁점이 계속 바뀐다라는 겁니다. 재판도 그래요. 근데 지금에 있어서는 야, 이게 무죄 증거가 될까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쟁점이 바뀌고 보면 이거 야, 결정적인 무죄 증거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카톡, 문자, 녹음 파일은 절대로 지우지 말고 원본을 보존하는 겁니다. 8번째 대응 방법은 카톡, 문자, 녹음 파일, 전화통화 내역, 모텔, 술집,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고소인 진술을 더 믿어주는 그런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는 소송의 성패를 가른다고 볼 수 있거든요. 9번째는 사건 현장을 방문해서 CCTV 위치 등 확인하고 사진 촬영을 하라는 겁니다. 즉 사건 현장을 방문해서 CCTV 위치 등에 대해서 사진 촬영하고 모텔 카운터 직원 등에게 당일 일어났던 일을 물어보고 진술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째 대응 방법은 경찰한테 모텔 카운터 그리고 엘리베이터 CCTV 확인해달라, 인근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해달라, 그리고 모텔 직원 진술 확보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할 때는 말로 하지 말고 필히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찰에게 증거 확보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호사와 논의해가지고 직접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해서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우니까 변호사가 해야 되겠죠. 11번째 대응 방법은 같이 술을 마신 동료 등의 사실 확인서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중간간 등 사건에서 같이 술 마신 동료 사실 확인서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여부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2번째, 13번째 대응 방법은 예방책입니다. 이건 저희 아주 주관적인 어떤 이랄까 꼰대로서의 충고에 해당합니다. 12번째는 헌팅 포차 등에서 만나 원나잇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요새 아주 수많은 중간간 사건이 헌팅 포차 등에서 만나서 원나잇을 하다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룻밤의 쾌락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13번째는 여성과 잘 헤어져라는 겁니다. 요새 어떠냐면 피해자다움 주장 배제의 원칙 때문에 심지어 4, 5년 전에 한 성관계도 성폭행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피해자가 말만 했어도 성폭행은 인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성과 헤어질 경우에도 진정성 있게 잘 헤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